안녕하십니까. 패션 테러리스트, 한인의 나팔수, 여러가지 별명을 한꺼번에 얻어버린 물망초입니다. 저에 대한 아주 좋은 얘기들을 하신다고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3일 오전까지 한인회에서 개최한 시노백 백신 접종 현장에서 봉사라고 하기에는 좀 못하지만 일단 거기서 안내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한인회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이나 한인회 임원진이나 한인회 관계자분들은 지금 한인회장이 그분이 격리 해제되는 날까지 이 캄보디아에 있는 한인회 관계자들 또 같이 자가 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나가지를 않으니까는 면도할 일도 없고 이래서 지금 면도도 안 하고 이래서 지금 제 모양이 흉측합니다. 또 제 모습을 보여주면 또 그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와, 저 늙은이 그리고 면도도 안 하고 형편없네? 제 옷 입은 거 보고 패션 테러리스트 이렇게 하고 요즘 저런 패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동영상을 캡처해 가지고 단톡방에다 올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글쎄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한테 무슨 유익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이 먹은 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쁘게 한 것도 없는데 왜 저를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호소합니다. 강구를 드립니다. 제발 이쯤에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 좀 중단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한인의 나팔수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신데 저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했던 일 같은 거는 또 전혀 모르더라고요. 저 본명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채자, 종자, 서자, 최종서입니다. 자, 저의 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면도를 안 해서 흉측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 같이 생겼죠. 이제 이 영상이 나가면 범죄자 같다는 얘기도 하실지 몰라요. 저는 2012년도에 프놈펜에 와서 한 1200명이 근무하는 장갑공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기면서 저희는 졸지에 실업자가 됐습니다. 거기 가서 어차피 실업자고, 그래서 여기서 무슨 뒷일을 도모해 보려고 남아 있었죠.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하숙을 하면서 한인의 밴드에 가입을 해서 보다 보니까 박혜롱 회장이 지금의 한인의 정문에서 들어가면 좌우측에 있는 그쪽이 전부 건물이 없었던 자리인데 왼쪽부터 건물을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영상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혼자서 참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걸 보고 때마치 그때 당시 컨테이너 수입하시는 분께서 라면을 싸게 좀 갖고 오신 게 있더라고요. 아주 싸게 판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라면을 제가 100박스를 샀습니다. 그때는 이제 직장을 간둔 지가 이제 채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 수중에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고하고 고생하는 박현욱 회장이 일하고 있는 한인에 가서 라면 100박스를 전달을 하면서 분명히 이거는 어디다 전달하는지라 제가 말씀을 밝혔습니다. 그냥 후원이 아니고 우동에 있는 교회하고 뿌레막고에 있는 교회 두 군데 50박스씩 나눠줘라 아이들에게. 제가 왜 두 군데를 선정을 했냐 하면은 알게 되면
또 다른 분들이 또 다른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음해를 하고. 아무개가 한인에다 라면 100박스를 후원했는데 다른 데 어려운 분들 주지 않고 박혜로 회장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아예 박혜로 회장한테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교회 2군데 어린 학생들한테 나눠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계속 두서없게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마스크를 파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말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마스크 영상은 지난번에 거기에다 분명히 제가 멘트를 했습니다. 제가 라이터를 들고 10cm 간격에서 불어서 하는 방법은 그냥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 그 다음에 뭐 마트에서 피해를 봤다는 분, 한인마트에서 피해를 봤다는 분, 그렇게 해놓고 저는 이제 와서 또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는 분, 그것도 덤핑을 갖다가 팔고 있다는 분. 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생활이 어렵습니다. 지금 저는 골프 가이드를 했던 사람인데 2020년 2월 초부터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이 캄보디아에 쉽게 지금 들어올 수가 없는 입장이죠. 관광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버텼어요. 근데 이제 월세 낼 돈도 없어. 그러면 이거를 제가 메콩강 구면에 가가지고 깡통 들고 그린 노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찾아와서 나 어렵고 이런 늙은이 돈 좀 보태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제 혼자 살기 위해서 혼자 자구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마스크가 덤뱅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입을 하지 않아서. 제가 하나 받아서 판매하면 일부의 돈이 생깁니다. 그게 차곡차곡 모아지면 월세방, 방세는 낼 수 있겠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또 욕을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팔 겁니다. 제가 받은 만큼의 그 수량이 다 팔릴 때까지는. 자, 그러면 네가 팔고 있는 마스크는 어떤 마스크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똑같이 테스트를 해서 이 불이 꺼지면 사과를 드리고 마스크 장사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거지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장사를 하지 않고 뭐 다른 자구책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제가 팔던 캐리원이라는 마스크죠. 자, 꺼내 보겠습니다. 저 인생 60 살면서 그냥 대충 막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무슨 이유, 무슨 근거로 저를 그렇게 음해하시고 폄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선에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름대로 대책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나가고 난 뒤에도 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을 하시면 이건 뭐 경고도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가 실천으로 옮길지 안 옮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 지난번 영상에도 이자를 사용했어요. 이자가 여기가 100짜리가 여기가 10cm죠. 자, 보셨죠? 뭐 어쨌든 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네 나름대로 뭐 쇼를 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저는 뭐 믿든 말든 지난 영상에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힘으로 불었습니다. 아마 제가 불 때 마스크가 이렇게 벌렁벌렁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아직 영상을 제가 되돌려 봐야 알겠지만, 자, 이렇습니다. 마스크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렁뱅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아무거나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다른 국가에 있는 한인들도 캄보디아에 계시는 한인처럼 똑같이 반목과 질투 시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중국에도 있어봤고 베트남도 있어봤고 스리랑카도 가봤습니다. 직장이 봉제업을 하는 직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유독 이 캄보디아가 한인회가 공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제가 한인회에서 몸담아 잠깐 뭐는 봉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 화살이 저한테로 돌아왔어요. 저는 작년 5월 15일 한인회에서 도시락 무료 봉사를 할 때 첫 스타트가 어디냐면 공항 옆에 있는 군부대였습니다. 그때는 아침도 드렸죠. 하경희 간사께서 죽을 끓였죠. 아침에는 죽이 좋다는 판단하에. 그분은 계신 데가 따끔마을이라는 데에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이 군부대까지 20km가 넘을 겁니다. 거리가. 아침 7시까지 군부대 도시락을 전달하려면 적어도 새벽 4시에는 일어나서 죽을 끓여야 할 겁니다. 많을 때는 70명, 적을 때는 20명, 30명 이럴 때도 있었고요. 또 항공사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같은 요일에 같이 비행기가 뜹니다. 그러다 보면 겹쳐서 6, 70명이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뭐 도시락으로 뭐 월 7만 불을 버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에 일찍 가서 도시락을 전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한국에 있을 때도 아침밥을 안 먹고 그냥 한 11시쯤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 아점을 먹는 사람인데 왜 잔잔한 사람을 귀찮게 하냐. 방마다 배 눌러가지고 빨리 내려와라, 뭘 갖고 왔으니 식사해라. 그러니까 이런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아침 식사는 그만하고 점심만 하자. 초창기에는 5월부터 7월 10일까지인가요? 그때까지는 아침 점심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 한인의 봉사 얘기를 하려 그러면 뭐 밤을 새워 해도 다 못 끝낼 것 같습니다. 회의론하고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무슨 동선방이라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방에 들어가 계신 분이 캡처를 해서 저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상을 그 방에 들어가서 이 영상을 올릴 겁니다. 이제 이 정도 선에서 그만하시고 동선은 뭐 밝혀질 만큼 밝혀진 거 아닌가요? 제가 뭐 한인회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교민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순 유튜버도 아니에요. 구독자 500명 갖고 있는 게 무슨 유튜버입니까? 그냥 취미로 하는 거죠. 유튜버도 처음 어떻게 시작했냐면 한인회 그 도시락 봉사를 한인 회장이 영상으로 계속 찍으라 그래가지고 뭐 하루 찍다 보면 막 한두 시간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영상으로 그냥 보내달라 그러면 영상이 갑니까? 그 긴 게 카톡으로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3일 만에 되지도 않는 그 유튜브를 공부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 처음 하는 방법 공부를 해서 3일 밤낮을 까니까 한 3분짜리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거는 뭐 올릴 수도 없는 영상이죠. 그래서 영상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그냥 근데 봉사가 끝났죠. 이제 도시락 봉사가.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그냥 기존에 해왔던 거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일부 사람들은 유명한 유튜브 뒤를 따라다니면서 뭐 뭐를 빠네 뭐를 하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본인 당사자는 기분이 좋습니까? 후련합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하십시오. 저의 얼굴을 보고 저를 그렇게 비방하셔가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면 그렇게 하셔야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곧 나이 60이 넘을 겁니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저도 한평생 20대, 30대, 40대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벌써 60이 넘었습니다. 이제 반복하는 거는 그만하시고 한인회하고도 하해를 하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민들끼리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창기 소카 호텔에서 중국인들이 탈출을 했죠. 나가월드 근처 그 나이트클럽이나 오빅섬 쪽에 가서 이분들이 이제 모슬 전염병을 퍼뜨렸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또 자기네를 뒤쫓고 있는 걸 눈치를 채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아누쿠 빌로 갔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순식간에 중국인들이 많이 확진이 되었어요. 그러나 과연 그 중국인들도 지금 우리의 한국 교민들처럼 서로 물고 뜯고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과거 장갑 공장에 있을 때 그 중국 업체들이 몇 분 아는 분이 있는데 들어보면 중국인들은 서로 시시했답니다. 서로 뭐 좋은 자랑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민들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울망초가 호소드립니다. 이제 좀 이 정도에서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피해자입니다. 박현호 회장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고,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된지도 모릅니다. 한일의 일을 돕던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박현호 회장이 한국에서 격리 해제가 되는 그날까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인의 부회장단하고 지금 회장은 한국에 있으니까, 그리고 카페에 있는 카페지기, 그리고 개선방 방장님, 그 다음에 봉선 확인방, 이 방의 방장들하고 한인의 부회장단하고 제발 좀 만나셔가지고 대책을 좀 강구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서로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밝힐 건 밝히고 이래야 될 것 같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전 아니라고 봐요. 서로 반목을 두고 이렇게 하면 교민들끼리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철퇴를 맞았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철퇴를 맞아야 되겠죠. 하지만 교민들끼리는 이러지 맙시다. 대한민국 동포들은 하나잖아요, 하나. 정말 절실히 강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방장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한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섭는 말들과 영상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